안녕하세요. 대리니 아빠입니다. 2026년 1월 26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바이오를 늘리면서 코스닥을 뭐 활성화한다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변동성 모멘텀의 장중에 바이오가 변동성 모멘텀 상위권에 재진입하면서 이 바이오를 늘렸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번 주는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2차 전지나 그리고 로봇 관련된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상에서는 좀 과열권이에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좀 과열권이고, 2차 전지는 심지어 변동성 모멘텀 상위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 현재로는 로봇과 이 로봇은 변동성 모멘텀 상위에 있지만 수급 오실레이터가 과열이라서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바이오는 수급이 과열이 아니었으면서 변동성 모멘텀 상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고, 그리고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뭐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전고체도 있고 하겠지만, 변동성 모멘텀 상위에 2차 전지가 없어요. 그래서 2차 전지를 플레이하기가 저는 좀 자신감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게 '반도체 소부장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코스닥이 이제 지수가 부각받을 때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그리고 종목 한 3개 정도 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이제 영상에 나오는 이런 구글 코렉 코드들은 다 눈꽃 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고 있고, 게다가 이제 코드까지 다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회원용 게시글로만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떼 이상만 가입하시더라도 텔레그램 채널에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인제 이거는 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에요. 아마 오늘 더 올라왔겠죠. 그래서 코스닥의 피어 앵 그리드 오실레이터는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고, 코스피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2월 중순까지는 어쩌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좀 좋은 상황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영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뭐 셧다운에 대한 어떤 약간의 리스크,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결정 이후의 어떤 코멘트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번 주는 괜히 신용까지 늘려 가지고 뭐 싸움을 뭐 더 확대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코스닥 쪽으로 비중을 늘리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그렇게 올리는 게 좋지, '신용까지 쓰거나 그러지 말자.' 이렇게 이제 코멘트는 해 드렸고, 지금 이제 이 ETF 변동성 모멘텀의 순위권을 보게 되면 여전히 자동차, 로봇, 이게 소라티노라고 해 가지고 표준 편차 중에서 수익률이 센데 표준 편차는 낮은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방 표준 편차가 이제 중요한 리스크다라고 이제 간주를 해서 하방 표준 편차 대비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그럼 지금 아직은 자동차랑 로봇, 액티브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신고가 갱신해서 밀려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자동차들도 있고, 로봇 액티브는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이 너무 과열이에요. 그래서 수급 오실레이터가 이제 종목별로 저는 세부 종목들을 쭉 해서 봤는데 좀 과열인 것 같아서 접근하기가 좀 애매했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제 바이오가 지난주에 들어오면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150 바이오 테크도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상법 개정 관련된 것들 조금 있고, 그럼 여기에 지금 없는 게 뭐가 있냐면 방산이 없어요, 방산. 방산이 없고, 또 어떤 게 없냐면 전력 관련된 AI 전력 핵심 설비 ETF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력, 방산 이 없고, 2차 전지도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2차 전지 당연히 이제 따로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2차 전지나 뭐 전력이나 방산보다는 제 생각에는 바이오 쪽을 좀 늘렸다가, 그다음에 소부장을 지금 반도체 후공정이 지금 여기 들어왔죠. 그리고 이런 반도체 공정 관련된, 특히 이제 후공정이 들어왔으니까 이 후공정과 관련된, 그리고 설비 증설과 관련된 뭐 요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전공정이지만 뭐 원익 IPS도 오늘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오 테크닉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또 이제 리노공업도 신고가가 났어요. 역사적 신고가인 것 같던데, 신고가가 나면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어떤 구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건데, 어 TSMC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하겠다. AI 수요가 좋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캐펙스 투자에 따라서 국내에서 이제 부각받을 수 있는 장비 회사들이 있죠. 캐펙스 투자를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보면은 설비 투자에서는 이 TSMC가 설비 투자를 선단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오는 이 패키징이나 이런 후공정단의 투자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국내에서 이제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땐 뭐 이오 테크닉스 이런 게 있거든요. 뭐 HPSP도 있고 뭐 이오 테크닉스 있고 뭐 그 파크 시스템즈 이런 게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기술력으로 이제 점점 더 선단 공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에서 제 생각에는 이오 테크닉스가 좀 더 적용처가 넓어지는 그런 것 같고 HPSP는 경쟁사가 생긴 데다가 이제 얘기는 그 HPSP는 아직은 좀 수혜가 되기에는 좀 먼 거 아닌가 전반적으로. 뭐 이런 생각도 들어 가지고 어쨌든 지금 저는 이오 테크닉스가 좀 좋아 보여요. 그다음에 이오 테크닉스와 관련된 회사가 뭐가 있냐면 디스코가 있어요, 일본에.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디스코는 이제 좀 더 범용인데 이 범용 장비가 최근에 병 범용인데 이 범용을 많이 범용의 강자죠. 이 범용의 강자가 최근 들어서 AI 쪽으로 더 투자 확대에 힘입어서 이쪽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제 생각엔 이런 거죠. 이제 시장이 점차 이 AI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확대로 인해서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이 이오 테크닉스에 적용 가능한 시장이 점차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 앞당겨져 있다. 그러니까 디스코는 좀 레거시도 그렇고 약간 범용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약간 특수한 어떤 어 장비로 이제 이오 테크닉스를 바라보면 이오 테크닉스가 이런 시장이 점점 더 커질 때마다 AI 시장이 더 커질 때마다 점차 적용처가 확대되는데 디스코가 지금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도 지금 최근에 신고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오 테크닉스도 당연히 시장이 점차 넓어지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29일에 하이닉스랑 둘 다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할 때 하이닉스는 하이닉스의 그 실적이랑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좀 더 포커싱 되면서 하이닉스가 수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제 생각에는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인해서 소부장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뉴스 같은 걸 좀 보시게 되면 HBM4가 25일 날 이제 뉴스가 나왔죠. 그다음에 엔비디아에 퀄 인증받아 가지고 이제 "납품한다."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뉴스가 나왔던 게 삼성전자가 HBM4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HBM4 캐펙스 투자를 삼성전자가 한다. 그래서 삼성전자 향인데 HBM4 캐펙스 증가에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저는 그중에 이오 테크닉스도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는 TSMC 증설 수혜, 그다음에 삼성전자 HBM4 증설 수혜 양쪽으로 지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익 IPS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익 IPS의 경우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 메모리 쪽 원시의 HBM 때문에 증설하는 부분들의 증설이랑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증설까지 지금 양쪽으로 수혜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오 테크닉스랑 비슷한데 약간은 결이 다른 게 이오 테크닉스는 TSMC랑 삼성전자의 HBM4 증설이고 원익 IPS는 삼성전자의 HBM4 관련된 증설이랑 그다음에 어 HBM4 관련된 투자랑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그 파운드리인 테일러 팹 증설이 이제 관련해서 숫자가 좀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양방으로 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원익 IPS도 이제 그 코스닥 지수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신고가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어떤 '이유 있는 신고가인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노공업인데 리노공업은 이제 아시다시피 TSMC 향으로 이제 핵심 매출이 많다. 그래서 TSMC의 증설의 수혜인데다가 이번에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R&D 칩을 연구 개발하려고 하는 설계단의 그런 흐름들이 많으면 오히려 수혜잖아요. 근데 오늘 최근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구글 TPU가 분사한다는 얘기들이 시장에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구글 TPU가 분사되는 이런 의미는 시장이 ASIC에 대한 개발이 점차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ASIC 개발을 활성화하면서 초기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리노공업의 이제 IC 테스트 소켓이 어 필요하다. 저는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리노공업의 IC 테스트 소켓 실적은 비메모리 반도체 연구 개발과 연동이 되는데 지금 구글 TPU가 이제 분사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은 결국 리노공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게다가 TSMC도 지금 증설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그 한 2년 전부터 이미 공시나 이런 얘기를 통해서 리노공업은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설이 2026년 4 분기에 이 공장 이전이 이제 생산 능력이랑 이런 것들도 커지면서 음 더 좋아지는 어떤 그림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라는 거는 내년 실적을 좀 미리 땡기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야 이 리노 실적도 좋은데 2027 년도부터는 Q 증가가 더 있을 텐데 꽤 괜찮아지겠는데?' 이런 이제 시각이 2026 년도에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여기 DS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북미 고객사가 이제 패키징 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단가와 교체 수요도 동반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봤을 때는 이 3개 회사가 좀 눈에 좀 들어왔고, HPSP는 경쟁사가 생겼다는 점이 좀 부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는 뭐 큰 틀의 아이디어는 여기에 또 걸친 아이디어들이 있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거기서 이제 "캐펙스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또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이제 그동안 소부장들도 좀 쉬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부장들이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삼성전자의 국내 이제 HBM4 증설, 그다음에 미국의 테일러 팹, 요거 이제 두 개 수혜인 원익도 보이고, 그다음에 HBM4 관련해서 이오 테크닉스, 그다음 TSMC도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TSMC 관련된 수혜, 그다음에 글로벌의 어떤 에이직 관련된 추론 시장이 커지면서 생기는 어떤 음 칩 개발, 에이직 개발이 활성화되는 그런 시장,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지금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어 원익 IPS, 이오 테크닉스, 리노공업이고, 그거를 이제 오늘 이제 제가 거래 대금이 이제 순원서대로 좀 보면서 장중에 지금 거래 대금을 보면서 이제 등락률이 좀 플러스인 것들 리스트를 쭉 해 봤어요. 쭉 해서 내려보면 이 중에서 주요 반도체들이 있는데 코스닥 쪽 반도체들만 좀 뽑아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리노공업이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상당히 순위권 안에 들어 있고, 원익 IPS도 순위권 안에 들어 있고, 그다음에 HPSP도 순위권 안에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오 테크닉스도 순위권 안에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좀 선호하는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가 이렇게 있다. 그 밑에 등수로는 이제 뭐 하나마이크론 요렇게 또 테크윈 요렇게 이제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좀 그래도 PSK 홀딩스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수급이 비어져 있느냐, 그다음에 뭔가 이제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게 납득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급이 비어져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지금 삼성전자는 좀 수급이 차 있고 하이닉스는 룸이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종목으로는 중요하고, 나머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저는 이제 어쩌면 소부장을 시장에서 많이 볼 것 같은데, 일단 리노공업은 TSMC 증설 수혜이면서도 수급이 좀 비어져 있고, 내년 올해 말에 이제 증설 효과로 내년부터는 더 Q가 증가할 수 있고, 이익률이 높아졌는데 Q가 증가하는 그런 그림을 시장에서 이제 어느 순간 인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오 테크닉스랑 원익 IPS도 여전히 저는 수급이 비어져 있다. 요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 이제 또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선 대덕전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덕전자는 좀 빠지길 바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금요일 날 올려드렸던 그 액티브 ETF 영상을 보시게 되면 한 라이즈 액티브 ETF 반도체에서는 대덕전자 비중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대덕전자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또 같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좀 그래도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들은 좀 찾아 나가면서 소부장들도 이제 조금씩
채워보는 그림을 플레이하면 어떨까. 29 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또 있으니깐요. 특히 이제 거래대금도 나름 이제 상위권에 있으니까 거래대금이 상위권에 있는 것들이면서 이슈가 있는 것들. 오늘 장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로봇들의 어떤 거래대금도 그 예전처럼 종목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나 그러진 않고 어느 정도 있으면서 일부 이제 쇼커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 반도체 쪽도 그다음 바이오 쪽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있고 그다음 바이오 쪽도 거래대금이 좀 터지고 있지만 반도체도 거래대금이 일부 선별해서 움직이기 시작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이제 시장에서는 '소부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미리 선제적으로 베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